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베티스 vs AT 마드리드. 이번 코파델레이 맞대결은 점유와 폭을 활용하는 베티스와 하프스페이스를 콤팩트하게 파고드는 AT 마드리드의 충돌로 정리할 수 있는 경기다. 베티스는 에르난데스와 안토니를 활용해 측면폭을 넓히고 파블로 포르날스가 하프라인 위에서 패스를 조율하며 점유율을 가져가려 할 것이다. 볼을 오래 소유하는 구간에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을 만들 수 있지만 박스 근처에서 수비 전환이 꼬이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된다. 특히 포백업 공간이 벌어지는 타이밍에 에이티 마드리드의 4-4-2가 한 줄씩 전진하며 줄리아노 시메오네와 파블로 바리오스가 콤팩트한 간격을 유지한 채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 에이티 마드리드의 핵심 플레이 패턴은 줄리아노 시메오네와 바리오스의 짧은 연계를 통해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한 뒤 박스 안에서 2대1 원투 패스로 수비 라인을 끊어내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은 수비 뒷공간을 향해 오프사이드 트랩을 절묘하게 벗어나며 뛰어들어가고 다른 한 명은 볼을 끌어주거나 원터치로 방향을 전환해 수비 시선을 반대로 흔든다. 베티스 포백이 이 움직임을 완벽히 추적하지 못하면 박스 안에서는 컷백, 낮은 크로스, 박스 안 슈팅각이 동시에 열리며 최종 수비 라인은 계속해서 선택지에 쫓기게 된다. 전술적으로도 에이티 마드리드는 중원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고 양쪽 사이드 미드필더가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중앙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세컨 라인에서 볼을 회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베티스는 볼을 빼앗긴 뒤 수비 전환에서 뒤로 쫓아가기만 하는 그림이 나오기 쉬워지고 박스 근처에서의 파울 유도나 세트피스까지 에이티 마드리드 쪽으로 누적될 수 있다. 또한 컵 대회 특성상 선제골의 영향력이 절대적인데 에이티 마드리드가 먼저 한 골을 가져가는 순간부터 베티스는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 틈을 줄리아노 시메오네와 바리오스의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계속해서 파고들 개연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박스 부근에서 더 유기적인 움직임과 연계를 보여주느냐의 문제이며 그 부분에서 에이티 마드리드가 더 완성된 패턴과 선택지를 보유한 매치업이라 판단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베티스 패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스트라스부르 vs AS 모나코. 이 경기는 스트라스부르의 불안한 라인 간격과 그 틈을 파고드는 모나코 이선의 창의성이 정면으로 맞붙는 구도다. 스트라스부르는 4-2-3-1에서 더블 볼란치가 전진 압박에 나설 때마다 수비 라인과의 세로 간격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넓은 공간이 열리는 문제가 거듭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상대가 1차 압박만 회피해내면 곧바로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소유할 수 있고 페널티 박스 앞에서 슈팅과 침투 패스를 동시에 허용하는 위험 상황이 만들어진다. 반면 AS 모나코는 골로빈과 아클리오체를 중심으로 미드필더 라인과 공격 라인 사이 공간을 세밀하게 점유하며 공격을 설계한다. 골로빈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잡는 순간 비에레트는 박스 안에서 수비수를 묶고 양쪽 측면은 안쪽 바깥쪽을 동시에 누리며 선택지를 넓힌다. 때문에 스트라스부르가 전진 압박 타이밍을 잘못 잡거나 수비 라인이 뒤에 고정된 상태로 미드필더 라인만 앞에 나가게 되면 모나코 입장에서는 가장 편한 구도의 공격 장면이 펼쳐진다. 또한 모나코는 중원에서의 볼 탈취 이후 전개 속도가 빠르고 짧은 패스와 롱 패스를 섞었으며 상대 수비 블록이 정돈되기 전에 박스 근처까지 접근하는 데 능하다. 반면 스트라스부르는 역습 상황에서 디에고 모레이라와 엔시소의 개인 능력으로 한 방을 노릴 수는 있지만 전개 과정에서의 지원 인원이 늦게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옵션이 부족한 장면이 잦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찬스를 잡더라도 마무리 선택지가 제한되고 다시 수비로 전환하는 사이에 체력 소모만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 AS 모나코는 컵 대회에서도 전술적인 틀을 크게 흔들지 않고 중원과 이선의 조합을 유지한 채 경기 흐름을 관리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 몇 분 동안은 원정이라는 점을 의식해 탐색전을 펼칠 수 있지만 스트라스부르 수비 간격이 한두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볼로빈을 중심으로 공격 루트가 급격히 살아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스트라스부르가 수비 블록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느냐와 모나코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얼마나 자주 프리 터치를 가져가느냐의 싸움이다. 전술적 구조와 이선의 완성도를 감안하면 모나코가 경기 흐름을 꾸준히 통제하면서 찬스를 더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스트라스부르가 단기적인 기세로 한두 번 위협적인 공격을 만들 수는 있지만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전술적 상성과 라인 간격 관리에서 모나코 쪽 우세가 더 뚜렷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트라스부르 패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아탈란타 vs 유벤투스. 이 경기는 3백과 공격적인 윙백 운영을 바탕으로 전진하는 아탈란타와 포백 더블 볼란치 구조 안에서 중원 압박이 흔들리고 있는 유벤투스가 맞붙는 흐름이다.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유벤투스의 중원 압박이 느슨해지는 순간을 정확히 겨냥해 에데르송을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침투시키는 움직임이 핵심 포인트가 된다. 에데르송이 이 구역에서 공을 받아 전진 패스를 찔러넣거나 직접 드리블로 파고들면 더블 볼란치 뒤와 포백 앞 공간이 동시에 흔들리며 수비 라인의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때 데 케텔라이르는 박스 근처에서 살짝 옆뒤 지점으로 포지셔닝을 잡아 슈팅 각도를 만들거나 크르스토비치에게 마지막 패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크르스토비치는 수비수와의 경합을 버티며 중앙에서 기준점 역할을 하고 양쪽 윙백은 최대한 높게 올라서 상대의 풀백과 윙어들 다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맡는다.
유벤투스는 데이비드와 일디즈를 활용한 역습 한두 번은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전제 조건은 중원에서 공을 탈취해야 한다는 점이고 최근 보여주는 압박 완성도를 고려하면 이 부분에서 불안감이 크다. 중원 압박이 느슨한 흐름이 이어지면 아탈란타가 점유와 압박을 동시에 쥐고 경기 템포를 설계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유벤투스는 점점 더 수비 라인을 내리며 버티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세트피스에서도 아탈란타는 코너킥마다 팝포스트 침투와 스크린 동작을 섞어 다양한 패턴을 준비해 두고 있어 한 번 제대로 연결되는 순간 경기의 균형을 단번에 깨뜨릴 수 있는 카드가 된다. 반면 유벤투스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구간에서 파울 비율이 올라가고 이 과정에서 코너킥과 프리킥을 추가로 허용하는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후반으로 갈수록 중원에서 뛰어야 하는 거리와 압박 스프린트 횟수가 누적되면 수비 가담 속도와 태클 타이밍이 동시에 늦어지며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정면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림이 예상된다. 결국 이 경기는 하프 스페이스 장악 세트피스 완성도를 쥐고 있는 아탈란타가 중원 압박이 헐거워진 유벤투스를 상대로 어느 타이밍에 득점 포인트를 가져가느냐의 싸움으로 압축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아탈란타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